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전 영상까지는 얼굴을 올리지 않고 화면만 올렸었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모습까지 같이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해보고 나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사업 모델을 정리할 때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아마 서점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책의 제목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 제목은 한글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정가가 18,000원인데 이 책을 펼쳐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한 장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캔버스 안에는 총 네모 박스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의 블록에서 지침하는 대로 각각의 사업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대로 사업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아까 보셨던 각각 9개의 블록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자신의 사업 내용을 쭉쭉쭉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 한 장으로 자신의 사업 내용을 어디 가서도 간단 명료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구체적으로 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11년도에 출간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캔버스를 따로 인쇄해가지고 이제 메모로 정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메인은 cnvs.online /en으로 되어 있네요. 접속하시면은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캔버스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그 중에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이제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총 9개의 블럭에 여기 타이틀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카카오 택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 한 장의 문서에다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라서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구나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value proposition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는 네,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택시 매칭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 왼쪽을 좀 한 번씩 쳐다볼 건데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왼쪽을 이제 한 번씩 쳐다볼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주는 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승객에게 제공하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택시를 잡을 때 이용하던 방식이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저희가 택시를 잡을 때 뭐 택시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택시가 정말 안 잡히는 그런 시간대에는 뭐 콜 택시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을 때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뭐 고객이나 승객에게 주는 가치는 첫 번째로는 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점이 됩니다. 그쵸? 뭐 저희가 따로 전화하지 않고 따로 어디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바로 제 위치 기반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치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치 기반으로 빠른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점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택시 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는 안심 메시지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차량 정보를 뭐 카톡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이제 택시 요금이 좀 인상이 되게 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점도 이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카드 결제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카드가 없더라도 온라인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이제 상품군을 보자면은 이제 뭐 승객한테는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이점이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이버에게 주는 이제 뭐 상품이나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유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른 모객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 목적지를 예측할 수 있다. 고객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먼저 확인하고 고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콜센터에 이제 뭐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콜센터, 지불, 수수료, 무료.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보면은 사실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뭐 승객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지원이 되니까 뭐 누구나 다 쓰게 됐고 결과적으로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 커스터머 세그먼트 이제 고객 세분화를 할 건데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객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이제 승객 소비자는 스마트폰 소비자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호출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택시를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그쵸? 그리고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온라인,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적었던 여기에 뭐 상품 서비스하고 뭐 어느 정도는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버를 조금 더 세그먼트를 해보게 되면은 유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기사, 그리고 콜센터 비용을 줄이고 싶은 기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기존에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에 그 택시 기사님들이 콜센터에 나갔던 비용이 매달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나갔다고 해요. 뭐 카카오 택시는 무료이기 때문에 콜센터만큼 고객을 모객해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콜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콜센터 업계들이 많이 죽기는 했어요. 그쵸? 그 다음으로는 요 채널을 정리해 볼 건데요. 요 채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이 이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저희는 온라인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iOS 앱, 요 두 가지 앱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을 이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냐, 영업이나 마케팅의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오픈하면서 이제 진행했던 이벤트를 살펴봤더니, 일단은 승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연예인 동승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SNS 채널에다가 카카오 택시에 대한 이런 홍보글을 올려주면은 추첨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하고 동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뭐 카카오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톡을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카카오 택시 프렌즈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쵸?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그 드라이버를 모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사실 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드라이버를 모객하기 위해서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앱 실행 시 2,000원을 적립해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앱을 실행할 때마다 2,000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최대 4만원까지 적립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초기에 이렇게 뭐 비용이 들어오니까 택시기사님이 굳이 안 쓸 이유는 또 없었겠죠. 잠깐 한 번씩 실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공했어요. 뭐 택시기사님들이 핸드폰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봤더니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은 이쪽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는 승객과 드라이버에게 이제 고객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여기 뭐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익이에요. 근데 카카오 택시는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좀 더 많은 이제 고객에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카카오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뭐 용단이죠, 용단.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카오의 계획은 카카오 플랫폼에다가 고객을 좀 더 락인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 모델이 없었고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영역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 키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원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카카오 택시 플랫폼, 뭐 플랫폼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핵심 자원이고요. 다음으로 택시 드라이버 모객,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단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드라이버를 모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키 액티비티, 여기는 이제 주요 활동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유지 운영 및 고도화가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시 드라이버 모객이 될 거예요. 정리하고 보니까 지금 텍스트가 같은데 여기는 모객이 아니라 그냥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면 되겠네요. 플랫폼과 택시 드라이버가 주요 자원이고, 이제 주요 활동으로는 플랫폼을 유지 운영 및 고도화를 하고 드라이버를 모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면은 뭐 승객이나 드라이버의 문의 사항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고객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쵸? 주요 활동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키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파트너는 무엇이 있느냐를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플랫폼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수익 모델이 이제 무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해서 이제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뭐 여기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 투자를 했겠죠.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끊게 되면 이 사업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도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 서비스 사업자. 뭐 이거는 카카오 지도로 해결을 했죠.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티 서비스에 이제 뭐 그 카풀 서비스가 이제 공론화되면서 뭐 택시 기사들이 파업하고 이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뭐 정부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상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한 주요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와 주요 활동을 통해서 핵심 자원을 만들어내고 이게 곧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된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는 이제 코스트 스트럭처,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 유지 운영비가 발생을 해요. 뭐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뭐 인건비라든지 서버비라든지, 뭐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뭐 사무실, 뭐 임차료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카카오 택시의 사업 모델을 여기 이 책에서 소개하는 9개의 블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저희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9개의 블록에다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장의 문서로 심플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막연히 시작하기보다는 이 모델을 하나 올려놓고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이제 초기 내용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캔버스의 내용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택시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유료 서비스를 계획을 했어요. 그 기사를 하나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출처를 명시해야 되니까 이 비즈니스 코리아라는 뭐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에서 유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제안했던 기능은 총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내용만 볼게요. 하나는 즉시 배차인데, 이제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쓰면서도 이제 해소하지 못했던 불편함 중에 하나가 승차 거부였어요. 뭐 강남이든 아니면 홍대든 아니면 뭐 서울역 인근이든 저녁 한 10시 이후에는 이제 택시 기사들이 고객을 골라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수익 모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는 한 5,000원 정도의 웃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은 그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그 드라이버에게 고객의 목적지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돼가지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고객이 웃돈을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택시 기사와 매칭을 해주겠다라는 모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 호출 기능인데, 우선 호출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카카오 택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칭되는 구조가, 고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를 알려주면은 이제 택시 기사가 그걸 선택해서 이제 매칭이 되는 구조인데, 우선 호출 기능은 웃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 AI 알고리즘이 좀 더 빠르게 나와 잘 맞는 기사님을 이제 배차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결과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즉시 배차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거절해가지고 이거는 오픈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선 호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스마트 호출이라고 변경이 됐고, 비용은 1,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뭔가 수익화에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기존에 정리했던 여기 밸류 프로포지션, 이 상품에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선 호출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이게 그대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승객을 좀 더 그 세그먼트를 나눠보게 되면은, 승차 거부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채널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이제 고객 관계로 봤을 때, 카카오 택시에서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선 호출 이용 고객에게 1회 무료 이용권 제공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수익원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무료였는데 우선 호출 뭐 수수료가 추가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 수익 모델로 갖고 있는 게 B2B 수익 모델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여기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고객 관계가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있는 수익원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왼쪽에 있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력을 좀 살펴볼게요. 봤더니 일단은 핵심 자원에서 기사님들이 그 우선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고객에게 1,000원을 받고 아마 500원 정도를 포인트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지급 시스템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뭐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이제 활동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포인트 정산 활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마케팅비와 더불어서 포인트 지급비가 추가됩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한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일단은 요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뭔가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우측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좌측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리한 이 방식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내용일 뿐이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조금 자꾸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책을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제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 아까 9개의 블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뭐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열어보시면은 뭔가 정리는 굉장히 심플한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연습해보고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